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된 거를 정규 분포라고 한대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거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배우지도 않는 자연상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는 전혀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도 뭐 1차 함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뭐 2차 함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 요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희한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정규 분포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 도수분포 계급을 줄이고 나가면 점점 매끄러워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매끄러운 모양을 띠면서 뭐 이거랑 다른 다른 함수긴 합니다만 매끄러우면서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이렇게 솟아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있죠. 요 점선 요 m이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대칭이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정규 분포를 n이라고 쓸 거예요. n.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을 써줍니다.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죠.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줘요. 왜? 시그마 제곱하면 뭐죠? 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만약에 평균이 뭐 3이고 분산이 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규분포 3,3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분산도 표시하고 표준 편차도 표시하려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을 따른다. 요거 이렇게 많이 써요. 물결 표시하고 n, m, 세타 제곱 이렇게. 그리고 뭐 n은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곡선 성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별표를 여러 개 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균에 대해서 종 모양, 요걸 종 모양이라고 해요. 종 모양. 그 다음 곡선이고, 그렇죠. 점근선은 x축이다. 이 얘기는 뭐냐? 점근선. x축과는 절대 만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만나진 않고 점점 근접해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면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영원히 붙지 않는데 그러면 이 넓이도 사실은 여기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뭐 여기까지 끝없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넓이는 1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즉 뭐예요 이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3이고 뭐 2의 제곱, 표준 편차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3이었죠. 여기가 3이라고 그냥 설정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해봐요. 이런 모양을. 좀 잘 못 그렸지만.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 전부 다 x에다가 1을 더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평균 변하죠. 4로. 근데 이 표준 편차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요 새로운 거는 이렇게. 이거 그림을 너무 못 그렸죠?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이쪽으로 한 칸씩만 이동을 한 셈이 돼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모양을 결정하는 거. 그러면 얘가 좀 더 홀쭉한지 아니면 더 이렇게 퍼져 있는지 이런 모양은 표준 편차가 정해요. 그 다음에
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의 위치를 정하겠죠. 이 위치는 평균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m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지면 가운데 부분으로 모여요. 참고로 요것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 편차하고 이 분산이 뭘 나타내느냐? 산포도를 나타냅니다. 산포도. 산포도가 뭐냐? 평균을 기준으로 이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집중해 있는지를 정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80점 평균인 반이 있다고 해봅시다. A반과 B반. 근데 이 반의 점수는 뭐 80점, 81점, 79점 이런 식으로 80 언저리라서 80점이에요. 근데 B반은 10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이렇게 100점, 뭐 60점 이런 식으로 편차가 막 커요. 이렇게 평균이 8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 8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언저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B반 같은 경우에는 이 80을 기준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쪽이 작은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 편차가 크다? 넓게 분산돼 있다는 뜻이에요. 넓게 분산돼 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다? 이 평균에 몰려 있는 거예요. 평균에 몰려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그마가 크다? 이 평균을 기준으로 널리 퍼져 있는 거잖아요. 모든 자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값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평균이 표준 편차가 적다?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 많아요. 평균 값이 많아야 되고 주로 여기에도 많이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높이가 낮죠. 이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낮죠. 양쪽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이런 모양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라고 돼 있거든요. 정규분포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이 표준 정규분포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로 정해져 있어요. 요렇대요. 몰라도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0이니까 우리가 아까 이 종 모양의 대칭축이 m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m이 0이니까 이거를 좌표로 생각하면 여기 y축이 선대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에 넓이도 이런 식으로 확률로 역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a까지 p 0에서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보통 Z라고 써요. 선생님이 여기도 Z라고 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의 넓이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a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가 있을 때 0에서 마이너스 a까지 넓이와 0에서 a까지 넓이는 어떨까요? 같겠죠. 대칭이라서.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에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정규분포가 있을 때 종 모양이 있고 가운데 평균이 있다고 했었죠. 그럼 뭐 m에서 m 더하기 1까지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몰라요. 어디 아까 뭐 fx가 어쩌고저쩌고 매우 복잡한 식이 있었죠. 이거 원래는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정적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정적분 안 배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 법을 고등수학 범위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영영 구할 수 없는 거죠. 고등수학을 하는 우리로서는 절대 넓이를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을 시켜요. 변환을.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표준 정규분포는 넓이를 미리 다 구해놨어요. 어디있죠? 표 혹시 없나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는 표로 이미 다 구해놨거든요. 이
모든 교과서나 수학 문제집 맨 뒤에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넓이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자 만약에 평균이 뭐 10이고 뭐 시그마가 어쩌고저쩌고여도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을 시켜버립니다. 그 바꾸는 방법은 이따 배울 거예요. 평균이 10이 아닌 0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이 넓이는 표준 정규분포는 하나로 딱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표 만드는 건 쉽단 말이에요. 뭐 쉽진 않았겠죠. 근데 이 표 한 개를 가지고 이거든, 평균이 100이든, 평균이 20이든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이 표의 넓이를 활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대로 대칭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넓이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B까지 넓이도 같을 것이고 그 다음 확률의 합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이 부분을 합치면 1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표준화가 그거예요. 정규분포는 너무 다양해요. 뭐 평균이 10이면서 뭐 평균이 10이면서 뭐 시그마가 뭐 2일 수도 있는 거고 평균이 뭐 11이면서 뭐 3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양한데 이거 언제 그때그때 넓이를 구해요? 적분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적분하는 식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요. 어렵고. 그래서 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로 미리 만들어 놔요. 그거 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이걸로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변환하는 거를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그 표준화 시켜놓고 평균이 0으로 표준화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확률을 구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문제를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걸 따른대요. 그런데 확률 변수 z 이건 표준화 시킨 거예요. z를 썼다는 건 표준화 시킨 거하고 표준화 안 시킨 거하고 구별하려고 문자를 다른 걸 쓴 거예요. 요렇게 된 거는 이렇게 바꾸란 얘기죠. 그럼 이제 앞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즉 다시 한번 x를 평균을 빼세요.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시면 그게 표준화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외우세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예요. M이랑 뭐 A, B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표준화를 해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왜냐면은 어떤 X든지 요렇게 바꾸면 다 똑같이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그 표는 문제에서 줄 겁니다. 얼마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이거 1번씩만 해볼게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x 물결 n 8, 그리고 4죠. 2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럼 1-2번은 각자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은 정규분포 요걸 따른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표로 그려 볼게요. m에서 m보다 시그마만큼 더 간 거. 요 시그마 있잖아요. 이 시그마가 또 뭘 의미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선생님이 비유를 하자면 칸으로 비교를 할게요. 비유. 자, 지금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그냥 매끄러운 곡선이에요. 이 매끄러운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근데 여기 M 말고는 표시된 게 없죠. 사실 M도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면 안 돼요. 얘가 그냥 대칭축이에요. 그러면 그냥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대칭축 그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M을 기준으로 원래는 없는 눈금인데 가상으로 그리는 거야. 가상으로. 그리고 여기하고 딱 대칭이 되게 그림 자체가 지금 대칭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눈금을 어떤 기준으로 눈금을 그리냐? 세타 기준으로 그리면 돼요. 세타랜다. 시그마 기준으로. 여기 시그마, 이 시그마 이렇게. 그러니까 눈금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뭐 눈금은 원래는 안 그려도 되는데 이 의미가 그런 의미다
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이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어요. 자, m에서 m 더하기 시그마까지. 그럼 여기까지 넓이가 a래요. m에서 m, 이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써놨군요. 이게 사실은 m에서 여기가 한 칸이 시그마예요. 한 칸이 시그마.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m 더하기 시그마고 m 더하기 2 시그마고 원래 이건데 선생님이 지금 빼먹고 썼네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여기 넓이는 얼마겠냐 이거죠. 그럼 여기 넓이는 m에서 시그마 뒤로 간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도 넓이가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m 더하기 시그마보다 크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m 더하기 시그마보다 크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 여기. 그럼 이건 뭐냐? 보세요. 일단 이 m축을 기준으로 여기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돼요. 뭐 0.5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왜냐, 확률 합해서 1이니까. 근데 이 0.5에서 a를 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0.5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m 더하기 시그마에서 m 더하기 시그마, 즉 여기서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 여기까지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m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는 b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b예요. 그럼 여기는 a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b-a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m-2 시그마 여기보다 작대요.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같아요. 여기 넓이하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넓이가 b였잖아요. 좀 지워볼게요. 이만큼 넓이가 b잖아요. 그럼 여기는 0.5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여기도 0.5 마이너스 b예요. 대칭 성질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입니다. 대칭.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은 얘가 구해놨어요. 이거는 어느 문제를 풀던지 다 줘요. 이 표가 없으면 못 풀어요. 이 표를 외운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문제마다 표를 아주 충실히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확률변수 Z. 얘가 그냥 X하고 구별해서 쓰려고 쓴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미 표준화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준화했던 변수 Z가 확률변수 0,1을 따른대요. 이렇게 따른다는 건 물표 표시로 표현을 해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이 표는 뭐 항상 준다고 했죠. 다음을 구하래요. 그러면 Z가 1.5 이상이래요. 1.5 이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그림을 그냥 그려놓고 하세요. 여기 0입니다. 그럼 1.5? 1.5 뭐야? 1.5 이상이면은 이 표를 보세요. 0에서 Z까지라고 표가 나와 있거든요. 0에서 Z까지가 0.4332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0.5에서 0.4332를 빼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표를 그릴 때 이것도 눈금을 의식하면서 그려볼게요. 눈금을 생각하면서. 얘가 여기 가운데가 0이고 얘는 표준편차 1이잖아요. 여기가 한 칸이에요. 한 칸.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해서 이렇게 풉니다. 나머지는 여기 숫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소수점 계산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자리까지 다. 귀찮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를 확률변수 Z로 표준화를 하래요. 그럼 표준화하는 법이 아까 어떻게 됐었죠? 대문자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였죠?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있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가 있대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도 두 개가 있겠죠. 각각 있으니까. 실제로 요거하고 요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다음 중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보니까 얘가 fx가 대문자 x1, 그 다음에 gx가 대문자 x2, 요거의 그 각각 함수죠. 보니까 축이 같아요. 평균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틀렸네요. 같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인데 x1이 조금 더 뽕고 솟아 있는 게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작은 겁니까? 표준 편차가? 얘가 작은 게 맞고 얘가 널리 퍼져 있으니까 넓은 거 큰 거 맞아요. 요거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게 뭔 뜻이냐? x1 기준으로 평균보다 작은 부분, 요 평균보다 작은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네. 여기. 근데 여기요, 2억이 확률 0.5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넓이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도 넓이는 0.5예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2-2번만 한번 해볼까요? 얘가 평균이 10이고요. 얘가 2가 칸이니까 한 칸에 12, 14. 여기 한 칸이 지금 두 칸씩 2씩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16. 이렇게. 약간 대칭이 안 맞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쭉 돼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최대한 얘가 가운데 몰려 있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확률이? 그리고 그 가운데 평균이 있어야지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몰려 있는 게 더 그러면 이거 뭐냐? 여기가 뭐 k-1이면 여기 k 플러스 7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1과 k 플러스 7에 중점에 10이 있어야 돼요.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하죠? 일단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줘서 중점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볼게요. 표준화해서 고르래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원래 x는 요건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래요. 그럼 얘를 뭐 해야 되겠어요? 표준화 시켜야 돼요. x를 z로 표준화 시키면 뭐 이거는 표준화 시키면 그냥 싫든 좋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걸 다 표준화 시켜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x가 80으로 기준이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80으로 기준을 맞추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표는 이렇게 그려져요. 가운데가 100이고 한 칸당 10이잖아요. 90, 80, 110, 120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요걸 이제 바꾼다.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 무조건 0이고 1, 2, 3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실제로 바꿔볼게요. 이 80을 빼기 평균을 합니다. 나누기 10을 해요.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20 약분한 마이너스 2예요. 얘를 표준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선생님이 왜 위아래로 이렇게 그림 그렸는지 지금 아시겠죠? 요즘 약간 눈금이 안 맞았는데 100이 0이 되고요. 90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80이 마이너스 2가 돼요. 110은 1이 되고 120이 2가 돼요. 이게 지금 표준화한 거예요. 표준화의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표준화하기 전에 풀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이것만 그려놓고도 이거 눈금 두 칸 간 거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눈금 개념으로 가셔도 돼요. 물론 지금 이거 눈금으로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데요. 하면은 하지 마세요. 바꾸고 하세요. 근데 눈금으로 하니까 훨씬 쉬운데요. 하면은 그대로 하세요. 쉬운 거는 받아들이고 어려운 거 굳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80보다 작은 거 고르라는 건 여기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고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길 기준으로 확률은 항상 0.5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2를 찾아야 돼요. 2. 2나 마이너스 2나 어차피 그 같은 대칭축에서 같은 넓이 길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0.477이 0에서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477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도 0.477입니다. 그래서 0.5에서 0.477을 빼주면 이 확률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예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이 페이지 또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걸 따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대요. K 나보고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를 정규분포를 따르게 하면은 이거 얘가 30인데 0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얘 2인데 뭐 한 칸씩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왜 여기라고 써놓고 1, 2, 3, 4라고 써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요 바꿔요. P Z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를 정규화를 해야 돼요. 그럼 35도 바꿔야 되니까 35에서 30을 뺀 뒤에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2.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K-30 나누기 2.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얘가 0.3023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2.5를 찾아봅시다. 2.5. 한 요 정도 되겠죠. 2.5에서 어디까지를 했더니 딱 0.3023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 약간 계산을 해야죠. 머릿속으로. 요거 관련 있네. 0.5만큼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4938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인 0.1915를 빼주니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계산해야 돼요. 1의 자리라도. 요 1의 자리만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8에서 2 빼면 6 나오고 8에서 5 빼면 3 나오니까. 그래서 1의 자리를 계산해서 이게 요 숫자가 0.5여야 되는구나를 알아내면 K값이 바로 계산될 겁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해. 선생님은 그렇게 안 풀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앞에 설명에서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거 정규화, 표준화를 그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합니다. 30, 32, 34, 35, 36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35까지라면서요. 35. 35에서부터 어디까지다까지는 알겠잖아요. 그쵸? 35가 왜 나왔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다. 36. 36. 그러면 34와 36 중간에 있는 여기 35. 그럼 칸을 세세요. 한 칸, 두 칸, 두 칸 반. 2.5라는 거 그냥 바로 구하시라고요. 요렇게 어려운 계산 하지 말고 그냥 칸 수를 세세요. 칸 수. 칸 수를 세서 0.5네. 그러면 반 칸이잖아요. 여기서 31까지구나. 바로 K가 31이구나. 그냥 바로 구해도 돼요. 칸수 계산으로 하셔도 된다고요. 칸수 개수를 잘 세가지고. 자,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어려우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표준화 하세요.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하셨죠?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이제 아까는 뭐 X가 정규분포 뭐뭐 따른다 다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읽고 나보고 하래요.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의 시험 점수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는 10점이래요. 그러면 전체 지원자의 시험 점수를 X라고 해놓고 요게 X입니다. 얘가 345, 아이고 글씨 왜 이렇게 보시죠? 1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나와 있는 표는 뭐예요? Z라고 돼 있네. 얘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표준화 시키라는 거죠. 왜냐? 이런 표는 내가 이거에 관한 표도 만들고 뭐 또 다른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표 만들고 세상에 수백 수천 가지 표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요. 이렇게 해볼까요? 표준화를 하셔도 돼요. 표준화를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표준화 안 해볼게요. 345라고 그냥 쓰세요. 얘가 10이 한 칸이니까 355, 365, 375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럼 350점 이상 375점 이하래요. 그럼 350점이 요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게 한 칸 아니고 절반 칸이잖아요. 얘 0.5. 그 다음에 375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이게 딱 3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인지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확률을 구해야지. 3칸, 얘 빼세요. 그럼 빼면은 뭐 0.3072가 나온대요. 이거 있는 거 활용할게요. 근데 퍼센트는 항상 뭐를 곱해줘야 돼요? 100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나는 그냥 표준화가 편하다. 그럼 표준화 하시고 아니면 개수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필수제 6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한 2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여기 앞에를 읽으세요. 시험 점수는 이잖아요. 시험 점수는 주어. 그러면 얘를 x라고 잡아요. x 평균이 350점 표준 편차 70점 정규분포 따른데요. 정규분포니까 n이라고 썼고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표준화 해야죠. 표준화 해야 돼요. 그러면 표준화하면 어쨌건 좋든 싫든 0,1을 따르게 돼 있어요. 어쨌건 그렇대요. 그런데 뭐를 지금 표준화해야 되냐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그릴 데가 없네.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원래 350이 평균이래요. 근데 350이 평균이라고 했지 합격시켜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반에서 이번에 수학 점수를 봐서 90 넘으면 치킨을 사줄게 이랬어요. 근데 우리 반 평균이 60점이에요. 그냥 평균이 60점이라는 것뿐이지 그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60점 맞은 애 중에서 90점 넘는 애가 2명이래요. 그럼 2명 치킨 사주는 거죠. 그럼 이것처럼 350점이 평균인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쵸? 그런데 입학 정원은 몇 명까지예요? 484명까지예요. 484명까지. 그치? 그러면 2000명 중에서 484명까지만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몇 %가 합격하느냐? 2000분의 484로 일단 합격률을 구합니다. 합격률. 다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0.242가 나와요. 여기서 상위 0.242까지만 합격시켜준대. 0.242까지만. 여기다 숫자 쓰면 안 되죠. 확률이니까 이 넓이 이게 0.242까지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문장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선생님 이게 뭐가 x고 나중에 뭐가 뭐 평균이고 모르겠어요 이러거든요. 지금부터 확실히 하시라고요. 입학 정원은 입학 정원이고 이 변수는 점수고 다 구별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똑똑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 칸이 70점이 돼야 돼요. 여기다 70점을 더해주면 420, 10점 더하면 490. 70점이 아니죠. 70점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70점 떨어져야 되고 어쨌거나 그런데 아까 0.242가 나오려면 여기서 숫자를 또 잘 지지고 볶고 해봅시다. 여기서 얘를 빼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1.3에서 0.7을 빼야 돼요. 여기가 한 0.7? 여기가 정규분포 곡선인데 표준화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1이 0이에요. 여기 1이고 여기 2인데 0.7이 한 요 정도 있겠죠? 1.3은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1.3.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걸 빼요, 지금? 바본가 봐. 이거 선생님이 지금 완전 취소합니다. 미쳤나봐요. 얘가 아니지. 2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이상? 그쵸? 그러면 이거 잘못 생각했네. 다시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까 생각한 대로. 갑자기 혼자 딴 생각을 했어요. 여기 350점이고요. 여기서 합격률은 0.242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0.242가 나오려면 뭐죠? 여기가 전체 확률이 0.5잖아요. 0.5에서 0.242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0.258이 나옵니다. 그러면 0.258 찾아야 돼요. 0.258 얘네요. 얘. 그러니까 여기가 0.7이 되는 구간을 찾으라는 거죠. 즉 정규화 했을 때, 표준화 했을 때 여기는 0이고 여기가 0.7이 되는 놈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냥 원래대로 표준화를 하면은 이 숫자가 Z가 X-350분의 70이니까 얘가 0.7인 거 그냥 찾으면 계산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나는 그냥 아까 이것도 혹시 칸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한 칸이 70이잖아요. 70. 그러면 70 중에 7%는 0.7은 이게 49예요. 여기다 49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 그러면 또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제 뒤에 나올수록 더 이게 중요해지니까 지금부터 미리 해봅시다. 25명을 뽑는데요.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요. 이게 뭐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인지 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세요. 성적이 x입니다. x가요. 이렇게 표준 편차 25고 이런 정규분포 따른데요. 이렇게 정규분포니까 n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막 이거랑 관계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25명까지 뽑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점수예요, 여러분. 여기 25점 막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근데 100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요? 25명을 뽑으면 돼요. 1000명 중에서 25명을 뽑으면 돼요. 이걸로 합격률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합격률을 구하면 1000분의 25니까 얼마죠? 0.025 이렇게 되나요? 합격률이 0.02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 넓이가 0.025가 나와야 돼요. 즉 확률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0.5인데 0.025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죠? 0.075가 나오죠. 0.475가 나오죠. 여기가 0.475가 돼야 돼요. 그럼 0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이 표준표는 이 정규화 표준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1.96이 돼야 돼요. 그럼 딱 봐도 이게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이건 칸수로 계산하는 게 더 어렵지. 그래서 뭐예요? x 마이너스 160분의 25를 한 것이 1.96이다. 이렇게 해서 이 x 값이 뭐냐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구별하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